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알티스 글러브의 810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 거예요. 810 패턴을 이어서 제가 찍을 영상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마타가 없는 계열에서 이제 김민성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3루 전용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전에 미리 마타가 없는 모델 중에서 지금 아톰즈 코리아에서 나오는 알티스 제품 제가 810 패턴에 대해서 좀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마타 없는 글러브의 이제 특징들, 전에 둘둘공에서 좀 다루긴 했지만 어찌 보면 김민성 모델은 둘둘공 모델보다는 약간 810 모델에서 좀 더 설명이 더 가까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둘둘공 엄지각도 이랬다면 810은 좀 더 내려갈 거고, 김민성은 조금 더 앞으로 갈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810을 설명을 할게요. 자, 810 패턴이 나왔어요. 이게 2001자가 뒤에 숫자가 그 생산 그 패턴이 개발된 해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810 패턴은 저도 판매를 했었었고,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미즈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1형의 글러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타입의 미즈노 내야형과 가장 유사한 이 근간도 사실은 미즈노예요. 예, 미즈노에서 있던 패턴을 갖고 와서 이제 한 거니까 카피를 뜬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본 패턴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노하우를 살려서 패턴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은 610으로 본다 그랬었죠. 610은 뭐죠? 11.75에 마타가 들어가 있는 모델. 하지만 810 모델은 마타가 없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을 봤을 때 얘는 바닥이 넓죠. 얘는 바닥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다음에 팜 사이즈를 봤을 때 보면 팜 사이즈도 얘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610이랑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좁은 느낌. 네.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야. 6대4 아니면 6대 한 5.5대 한 3.5 정도 되는 느낌? 네, 아니면 5대3 뭐 아무튼 5대3.5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러브 길이를 봤을 때 얘보다 얘가 한 치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다고도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오기는 11 반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쪽에서 11.6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 기본 11.5 사이즈에서 나왔지만 길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작지 않은 글러브라는 거죠. 이 글러브 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글러브가 사실은 주인이 여러 번 갈아탔어요. 처음에 사신 분이었다가 중간에 또 쓰시던 분이 있었고, 다른 분이 사오시면서 사셔서 뭐 중고로 사셔서 저한테 글러브 이제 상담받으러 올 때 이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상담하려고. 가끔 야구장에서 넘버 7 가공, 넘버 7 길들이기 한 글러브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아닌 것들 되게 많아요. 왜? 중간에 여러 명 손을 타면 다 글러브 패턴이 모양이 바뀌어요. 저는 각을 중요시 하는데 전혀 다른 모양도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처음에는 감을 받았지만 다른 업체에 들렸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혀 제 글러브가 아니에요. 다행인 거는 이 세 분 다 제 손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다 교육받고 가신 분들. 그래서 모양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모양 그대로 다 잘 쓰셨어요. 자, 810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검지 중지 사이에 포켓 볼집 어디죠? 여기죠, 바로. 제가 볼집을 찾을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내 검지 중지 아래쪽 여기를 쏙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럼 거의 어디냐? 글러브 중앙부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랫벽 윗벽. 네. 얘는 둘둘공 패턴에 비해서 엄지가 많이 옆으로 안 가 있죠. 이쪽으로 좀 가 있죠. 그래서 바닥 즉 아랫벽이 그렇게 얕은 편은 아니에요. 잡고 나서 보시면 이게 되게 얕다라고, 이게 작으니까 바닥의 넓이가 좁으니까 좀 작다라고 느끼셔서 불안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깊이는 충분히 적당한 포켓의 깊이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얕은 글러브 일본에서 아랫벽이 이 깊이가 엄지 이쪽의 깊이가 엄지 각도 말고요. 전에 제가 깊다 얕다 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이 깊이가 얕은 글러브들 토고라든가 뭐 그런 글러브들을 쓰셨던 분들, 좀 벌어져 있고 낀 가는 글러브를 쓰셨다가 좀 불편하셨다면 이 글러브가 더 편안하게 잡힐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이마미야 겐타 모델 그 설명하면서 언다모 설명드릴 때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미즈노 1형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차이는 뭐냐? 손등 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손등 부분이 보면 똑같이 라운드가 져 있기는 해요. 맞죠? 근데 이쪽 부분에 검지 부분이 좀 더 눌러져 있어요. 약간 MM형 비슷한 느낌인데 MM이랑은 또 완전 달라요. 미야모토 신야랑 다르고. 그래서 조금 더 구형 미즈노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물었을 때
민감하게 잘 느끼고요. 이 아래쪽도 잘 잡히는, 잘 당기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내 손처럼 쓸 수 있고요. 다음에 검지 부분이 너무 이렇게 고가 보시면은 이 정도 기본형, 물론 길을 안 들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높이가 어때요? 예, 낮아요. 그래서 이쪽 웹 쪽으로 왔을 때도 물리는 부분에서도 잘 물리는 형태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남들 다 아는 사실이고 뭐 글러브 좀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갈 거예요. 제가 뭘 갈 거냐, 제가 전에 오각을 설명하기도 했었고, 다음에 제가 서장 글러브를 통해서 넘버 세븐 글러브 뭐 특급 노하우, 넘버 세븐 땅볼 잡는 특급 노하우 알려드린 적 있죠. 그때 무슨 말씀 드렸죠? 옛날 선출들의 글러브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서건창 글러브를 보시면 얘는 그렇지 않지, 옛날 선출 글러브 소위 말하는 반칸에서 올려서 비틀어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810 패턴을 접근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샘플로 작업 중이에요. 더치킵 제품이고, 이거는 완료가 되면 저희 카페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제품 하나를 길을 다 드린 다음에 얘를 어떻게 길들일 거냐, 지금 보시면은 손가락은 풀러져 있고 웹만 껴져 있잖아요. 얘를 길을 들일 때 제가 어떤 식으로 길들였냐면 좀 이런 식으로 길들였어요. 좀 차이가 나시나요? 안 나나? 보이시겠는 잘 안 보시겠지만 검지를 쭉 뽑아서 좀 더 얕게, 소위 말하는 반칸에 가깝게 길을 들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폈어요. 그래서 포구 지점을 어디로 올렸냐, 여기서 좀 더 위쪽으로, 즉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 글러브처럼 엄지랑 검지랑 웹 안에 이쪽으로 포켓을 형성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좀 더 위쪽으로, 원래 볼집보다 위쪽으로. 그래서 공을 잡으면 딱 낑가져서 이쪽으로만 잡히게. 네.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좀 해볼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비트를 올리는 스타일로 각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 소위 말해서 올려 잡는 식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위주로만 잡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캐치볼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딱 물어주는, 검지 아래쪽으로 딱 물려주는, 이런 식으로 길을 들여보자라는 거죠. 정반대의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웹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약간 여기가 접히는 느낌이 나게끔 이런 식으로 펴진 상태에서. 그리고 검지 방향은 똑같이 이게 돌아가진 않죠. 그렇게 잡으면 절대 돌아갈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는 버리겠죠. 이 세 손가락으로 글러브질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특급 노하우 하면서 뭘 했었죠? 글러브를 끼실 때 약지 새끼를 빼고 이 검지 중지만으로 잡아라 라는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글러브잖아요. 이거는 길을 들일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냐면, 이것까지 부담스럽다면 새끼만 빼시고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비트를 올려서 새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선수들 글러브 보면 여기를 다 펴요. 왜냐? 이렇게 이런 데 들어오면 타고 들어가서 멈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옛날 글러브 패턴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랫벽은 어떻게 해요? 더 얕아지겠죠. 깊은 가다에 이게 적당히 깊이가 있는 패턴을 가지고 길들여 사용할 때 약간 더 엄지를 이렇게 비트를 올리면서 이 아랫벽을 조금 더 좁혀주는 거죠. 아랫벽을. 그래서 낑가서 물려지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담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덮어지면서 담기겠죠. 예, 잡을 때는 잡는 거고 담을 때 담는 거고. 새끼가 전혀 활용이 안 되게 이렇게 길을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정반대 얘기일 거예요. 대부분의 업체에서 길을 들인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여기를 접는데 그렇게 현안이 돼요. 전에 마진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여기만 조금만 더 잡아주면 되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안 잡아라고. 410 패턴 같은 경우.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를 접는 거에 노이로지가 걸린 거예요. 저는. 왜? 대부분 업체에서 여기를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접어버리니까 정작 검지중지는 못 쓰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들인 거 보면 여기가 생각보다 안 접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안 오므려져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코어 위주로 글러브질을 하면 이렇게 코어로 들으면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먼저 써질 경우에는 여기가 되려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되려 코어 쪽으로 했을 때 공이 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끼고 일본 선수들 허벅지에 대는 거 영상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가 꺾여서 조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기는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쓰다 보면 1, 2, 2일 만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여긴 잡을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여기가 잘 잡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면 괜찮은데 정반대로 접근을 하는 거죠, 대부분. 여기랑 여기를 접어서 이것만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려니까 이게 굳어져 있어서 공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마타가 있고 깊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담기는 일이 생기잖아요. 문제는 이런 일형 같은 뭐 사카모토라든가 미즈노라든가 그러니까 마타가 없는 형태, 특히나 마타가 없는 데다 얕은 글러브, 토고 같은 거에서 여기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발상을 하자는 거죠. 그냥 여기만 이렇게 쓰게, 관절 유지해서 이렇게 눌러지게. 그래서 새끼를 빼고 이런 식으로 이 세 손가락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글러브질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여기 잡혀요. 새끼 안 썼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 검지중지 코어줄하면 이런 데 다 물려요. 다시 이 위치에서 내가 한 요 정도 위치 보이시나요? 요 정도 위치에서 때려볼게요. 그러면 딱 물렀을 때 자 어때요? 물릴 때랑 튕길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들어가면 이쪽에 힘이 들어가면 튕기지만 이 모양을 유지하고 검지중지 위주로 되면 다 잡혀요. 네, 물려 있어요. 즉 아랫벽 윗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공이 다 물려서 잡혀 있는 형태가 나온다는, 그리고 단단하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타가 없는 것들을 정반대 역발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옛날 글러브 만들듯이 옛날 선출하던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코어 부분에서 물어주는 부분은 훨씬 더 잘 물어줘요. 그러니까 치기도 좋고 받기도 좋고 웹 쪽으로 갔을 때 특히 빠지는 공 잡았을 때 웹의 활용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길을 들여놓고 쓰면 네, 딱 물으면 태그도 안 빠질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손끝이 앞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손끝이 앞을 본 상태에서 물어주기도 좋고 네, 항상 백핸드 롤링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넣고 여기를 만져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꺾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만진 다음에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는다는 생각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뭐였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 글러브 오각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글러브 비교, 내야수 서건창, 다음에 제 누구냐, 저 미즈노의 사카모토 말고 K 모델 기쿠치, 예, 그리고 또 알비스, 이렇게 세 명을 제가 비교해 드린 거 있었죠.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2, 1이 나오는 거예요. 검지중지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만져 놓으면 그때부터 더 쉬워지는 거예요. 담기가 너무 쉬워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만질 경우는 여기를 눌렀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도는 이유를, 엄지를 눌렀을 때 여기를 힌지를 하나를 만들어 버리면 안 잡힌 이유를 이제 맨손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일형이라든가 아니면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이렇게 벌어진 얕은 토고나 뭐 그런 모델, 오비끼 모델은 IP 셀렉트 계열이라든가 그런 글러브에서는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각의 모양, 윌슨 스태프라든가 아니면 저 누구죠? 저거 도나이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접목하시면 돼요. 마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가 높은 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근데 얘도 그게 접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각이라는 거는 모든 글러브에 접목이 되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에를 접는 느낌, 이 짓이겨버리는 이것 때문에. 왜? 이거 잘 돼야 되니까. 그래 버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810 패턴은 이 포구면에, 즉 볼집에서 공이 잘 물리는 형태예요. 윗벽의 각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 약간 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벽 윗벽을 했을 때 잘 물리는 느낌. 쇼 세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타가 없는 글러브를 선택을 했을 때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애들이 잘 당기거든요. 당연하죠. 마타가 있고 바닥이 넓잖아요. 이 바닥이.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 때문에 이걸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쓰시다 보면 느끼실 거 어느 정도부터 보면 바닥이 좁아진다라든가 공이 흐른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의 이 폭도 다 다르잖아요. 손볼의 이 바닥 폭이 넓지가 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좀 넓으면 되는데, 그리고 손가락이 좀 짧으신 분들 같으면 굳이 마타를 있는 글러브를 써서 힘들게 이렇게 벌려 잡는다라든가 그걸 잘 못 느낄 바에는 이런 글러브 픽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마타가 없고 요런 느낌이면 이게 진짜 211을 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러브가 될 수가 있어요. 손이 작으신 분들이 211을 낄 때 이런 마타가 있는 글러브를 211을 낄 바에는 차라리 마타가 없고 좁은 글러브를 211을 껴서 즉 볼집에서 외까지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주는, 그럼 담기는 부분도 잘 담길 거고 쓸 때 잘 물리는, 왜? 손이 낮춰졌으니까 포구 지점의 중앙 부분에 잘 세팅이 되는, 이렇게라도 이거는 211을 끼셔도 충분히 그걸 잘 느끼고 잘 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이즈도 만약 211을 끼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게 될 거예요. 제가 211 착수를 추천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뭐 플레이 스타일, 포지션, 아니면 손 크기, 제일 중요한 게 손 크기. 그래서 요 글러브는 211 써도 위화감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211 낀다는 걸 내야 글러브를 외야 글러브식으로 이걸 잘 담기는 용도로 접근하면 얘는 또 안 돼요. 네, 패턴 자체가 이렇게 엄지를 내려서 오므리면 되려 공이 돌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쓰는데 손의 위치만 옆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코어를 내가 검지 중지 느끼는데 이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더 검지를 잘 느껴야 된다. 이걸 안 쓰면 절대 안 된다.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느끼면서 쓰시면 얘가 더 충분히 깊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연습할 때는 111.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새끼를 안 쓴다라는 느낌으로 검지 중지 위주로 잡아주고 물어주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를 만지는 건 담는 부분에서 잘 담기게끔,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엄지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도 않았죠. 그냥 편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면과 내 손가락이 sup혀. 그럼 이 상태에서 놓으면 그냥 손을 넣었을 때 디귿자 느낌이 나고 고가 빠지지 않죠. 태생적으로 위에 벽이 이게 아니라 고가 높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넓히겠다고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꺾어버리면 그때는 진짜 돌아요, 공이. 그러니까 더 여기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즈노 기성품들 사셔가지고 실패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새 거예요. 기성품이 나왔다. 새끼 빼고 검지중지주로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려보자고요. 예, 올려서 이쪽 위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물게 똑같이. 그래서 새끼 뺐잖아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코어 위주로 공을 잡는 거죠. 네. 잡는 거예요. 코어 위주로. 그럼 롤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롤링 들어가면 백핸드에서 물어주는 식으로. 안 보이거든? 자, 물어주는 식으로 롤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도 아래 각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담는 것까지. 네. 얘는 810보다 고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는 진짜로 공이 많이 돌게 돼요. 이렇게 잡으면 공이 안 도는 글러브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을 경우는 많이 돌게 되죠. 그래서 마타가 없는 이런 1형이나 810 패턴 같은 경우 사람들 실수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 엄지를 꺾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 이 글러브 모양으로는 공이 잡힐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엄지를 굳이 내려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려잡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걸 내려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똑같이 잡는데 이걸 이렇게 감으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허경민 선수 막 이거 보였잖아요. 제가 440 패턴에 설명드렸어요. 그 느낌이 모든 글러브에 다 접목이 되는데, 특히나 810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검지중지로 틀을 잡고 물어주는 이 느낌을 접목시키면 이 글러브는 되게 재밌는 글러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정확하게 못 잡았을 때도 딱딱 물려있는, 공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글러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810 패턴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여기서 길어지고 깊어진 얘기를 이제 또 나가게 되겠죠.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그래서 김민성 선수 글러브까지 이어질 텐데, 그 김민성 글러브에서도 거의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거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자, 엄지가 공잡는데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끼뼈, 약지뼈 다 잡혀 있어요. 걸어보면 안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코어, 글러브의 코어를 활용해서 공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인체 신비, 사람 손의 마디와 관절. 왜 다들 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글러브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절대 아니죠. 사람의 마디와 관절은 여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사람이 쓸 수 있는 손가락의 관절은 이 5개밖에 없다. 이거 아니라는, 관절 아니에요. 손바닥이에요. 관절.
이것만 인지하시면 내가 편안하게 잡는 스타일로 가장 사람 손에 손 모양이랑 가장 비슷한 미즈노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일형의 글러브의 형태를 아톰즈 코리아에 있는 이 810 패턴에서도 충분히 접목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막 440처럼 큰 거 쓰시다라는 거 잘 안 잡히니까 어떻게든 담으려고 아마 410 볼집 넓은 거 쓰셨다는 거 하는 분들도 이 810을 쓰셨을 때 되게 만족감 있게 쓰셨다는 거예요. 물론 쓰고 나서 확실히 담기는 부분이 그게 근데 뭔가를 하나 얻으면 뭔가를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이 패턴을 잘 쓰시면 그런 큰 패턴들도 다음에 설명할 김민성 패턴도 잘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숏세간용으로서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패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타가 없고 좀 얕아 보이지만 얘는 절대 얕은 글러브 아니고요. 적당한 깊이가 있는 글러브니까 한번 810 패턴도 오더 하실 때 조금 내가 선택의 폭에 선택지에 좀 넣어 주시는 것도 포지션이 뭐 3루가 아니라면 숏세간 정도 아니면 내야를 그냥 멀티플하게 보는데 주로 숏세간 위주로 본다면 810 패턴도 좀 자기 오더 하는데 선택지에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둘둘공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깊어요. 예, 둘둘공은 조금 더 얕은 즉 엄지 각도가 벌어진 게 틀리죠. 즉 아랫벽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서 810이 좀 더 잡기 쉬운 더 잘 물리는 글러브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 김민성 모델을 설명드릴 거예요. 얘랑 크리스 브라이언트랑 다음에 구보타 SPH 3개를 놓고 비교를 할 거니까 440이랑 네, 4개구나 총 4개를 비교를 할 테니까 그 영상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루에 최소 한두 편씩은 꼭 올라가고 일주일에 7편 이상은 영상이 올라가니까 잘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